세계 경기 부진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자 물가가 2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생산자 물가는 4월에 전월보다 0.1% 하락한 데 이어 5월에는 0.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하락폭은 2009년 10월 마이너스 0.8%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올해 기업들의 부담이 작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2012년도 기업 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 부담지수는 103으로 지난해 101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기업 부담지수는 기업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인 구제금융신청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이 밝혔습니다. 올리렌 유럽연합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은 유로존이 금융시장의 안정과 부채위기 해결을 위해 행동에 옮길 준비가 돼 있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렌 집행위원은 스페인이 오는 20일을 열리는 차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때까지 최대 1,000억 유로의 지원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유럽 부채 위기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부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최근 유로존 부채 위기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무역 수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6월 1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인 오늘장의 마감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오늘장 내일장 일부 프로그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다른 증시의 향방은 어떤지 살펴보고요. 이번 주 그리스 재총선과 동시만기 변동성 확대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인의 투자 전략 SK증권의 김민수 차장과 함께 할 텐데요. 스페인 구제금융 호재로만 풀이를 해도 되는지 이번 주 코스피 1900선도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패닉에서 탈출한 코스피 이제 웃을 일만 남았는지 살펴보고요. IT주가 과연 여전히 주도주로 확고 부동한지도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간 5% 공략주입니다. 박지훈 과장과 함께할 텐데요. 동부하이텍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입니다.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과 함께할 텐데요. 스페인 구제금융, 급한 불은 껐지만 더 큰 불이 오지는 않을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으로 과연 우리 하반기 증시 반등할 수 있을런지 역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오늘 장 특징부터 점검을 해봅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스페인 은행권 자본 확충을 위해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에 코스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1860.9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장중 고가를 1869선까지 올리면서 1870선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현재는 좀 상승폭을 줄인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1.46% 상승한 1862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을 통해서 1,800억 원이 넘는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네요. 현재 외국인 1,389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코스닥 지수도 개장 초부터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신 현재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47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1.46% 상승한 468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수급 내용 살펴보시면 현재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개인 매수세는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현재 외국인이 68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스페인 구제금융 지원 결정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12거래일 만에 1,160원대로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활발하게 유입되면서 현재는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된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8원 10전 하락한 1,167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1.6% 강세를 보이면서 126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도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가 1.27%,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현대중공업이 3.44% 오르면서 27만 1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1.14% 하락하면서 9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28%, 현재 SK하이닉스는 5% 넘는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22,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3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와 안랩도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라다이스와 CJ오쇼핑은 각각 1%대로 빠지고 있네요. CJENM은 1.93% 오르면서 2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3.91%, SM과 젠백스도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과 IT, 화학 업종이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증권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증권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현재 3.43% 오르면서 49,7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현대증권이 4.9%, 그리고 한화증권과 동양증권은 각각 3%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현재 5.83% 급등세를 보이면서 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현재 IT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T주도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IBM과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PC램을 공동 개발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52% 오르면서 22,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68%, LG디스플레이는 5.49% 오르면서 23,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현재 3.57% 오르고 있네요.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코스피 반등에 힘입어서 정유화학주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6% 가까이 오르면서 14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S와 SOE도 3%대로 오르고 있고요. 현재 LG화학이 5.93%, 호남석유와 금호석유도 각각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소식에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현재 3.24% 오르면서 27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5.48%, 현대미포조선도 3.51% 오르면서 11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 제약이 8.2% 오르고 있고요. 우리들 생명과학과 바른손도 6%대, ANP는 현재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27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세종시 인근의 토지와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서 이해찬 신임 대표가 선출되면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현재 세종시 테마주들 중에서 대주산업이 8.53% 오르고 있고요. 유라테크가 13%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롬파스트는 상한가 기록했고요. 현재 영보화학이 12% 넘게 오르면서 3,43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창투사들이 대선 주자들의 이딴 일자리 정책 강조 발언에 또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성창투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 제미니투자와 또 SBI 글로벌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큐캐피탈은 8% 넘게 오르면서 6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삼성전자의 쿼드코어 스마트폰 갤럭시 S3의 국내 상륙이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관련 부품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기가 2.96% 오르면서 10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플렉스컴도 5% 넘게, 그리고 BH도 현재 3.82% 오르면서 8,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전라남도 나주에 1,800억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커피 공장 건립에 나선다는 소식이 현재 상승세입니다. 남양유업은 주당 3만 3천 원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70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NK바이오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K바이오의 대표이사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현재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 넘게 밀려나고 있죠. 51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5%, 1.45% 정도 오르다 보니까 오늘 김혜선 캐스터도 투자한 종목이 올랐는지 소식 전하는 중에 웃음소리도 들려주고 좋네요. 많은 사람들이 좀 웃을 수 있도록 올해 증시 좀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장 주요 이슈를 여의도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대투증권의 투자분석부 이영권 연구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이 구제금융 신청하지 않고 버틸 거라던 스페인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IMF 때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 구제금융 신청이라 결코 좋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원인 그리고 앞으로 향방을 어떻게 전망을 하신지 듣고 싶은데요. 예,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소식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페인이 백기를 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유로존 EU 국가들이 백기를 들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스페인은 당초 정부에서 원하던 방식으로 구제금융이 결정이 됐고요. 스페인 정부가 결국 원하던 것은 IMF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긴축을 강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 은행에 직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 부분들은 상당히 원했던 방향입니다. 결국 스페인이 아주 커다란 일종의 대마불사의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성공적인 조건의 그런 구제금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유로존 국가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겠지만 결국은 스페인을 살리는 쪽으로, 특히 이제 스페인의 은행들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이 됐다는 데 대해서 환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진척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중장기적인 부분들로 이어지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스페인 경기 회복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체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다는 부분, 그리고 구제금융 역시 사실상 불가피한 그 상황이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금융 위치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스페인이 좀 안정을 찾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구제금융 신청으로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어려움 아직까지 극복해야 될 것들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벤트가 다수 예정이 돼 있습니다. 먼저 17일 일요일이군요. 그리스와 프랑스의 총선 예정. 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이 많이 움직일 듯도 보이는데요. 과연 시장이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을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 총선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지지율은 상당히 혼조 국면으로 보이십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지금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같은 시점에 여론조사를 해도 어느 당이 일당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원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역시 신민당, 당초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신민당이 일당이 돼서 긴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기를 이제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가장 또 안 좋은 시나리오는 급진 좌파가 일당이 돼서 긴축을 반대하고 구제금융이 취소돼서 이제 그렉시트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우세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최근에 상황을 놓고 보면은 신민당과 사회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급진 좌파보다 오히려 신민당 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될 경우에는 다음 주에 상당히 좋은 어떤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섣부르게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하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14일에는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망과 전략을 함께 짜주십시오. 예,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면 틀림은 없고요. 그리고 물량 부담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현재 잡혀있는 물량 부분들 자체에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주 스페인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줄어들면서
시장이 좀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많이 하락할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 불확실성 때문에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1900선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제한된 박스권 안에서 기대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장이 한 45분 정도 후면 오늘 장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장 상황에 맞는 마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예, 오늘 일단 갭상승을 한 이후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1,400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안정성을 좀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업종별 종목별로 보면은 역시 낙폭이 컸었던 업종과 종목, 증권이나 화학, 건설 업종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분간 가격 메리트 있는 업종과 종목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으면서 특히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새로 유입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좀 확인됐다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조정 시점마다 좀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일부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이번 주말에 있을 그리스 이벤트를 좀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증시 전문가 5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체 시장과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은 SK증권 종각점의 김민수 차장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의견을 직접 묻고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그 마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예,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주 시작을 하고 이제 오후장이 들어가게 하는 모습들인데요. 일단은 지난 모습들처럼 보여주는 것과 같이 주가가 좀 약한 현상까지 좀 시작하고 약한 모습으로 들어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그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스페인 구제금융 얘기들 그리고 프랑스 총선 결과 그리고 중국 쪽에서 나타났던 주말의 경제지표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오히려 그런 것에 따른 모습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모습 가운데 일단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감소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스페인 구제금융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인 어떤 은행권 중심에 대해서 어떤 자금 지원이라는 관점들 그리고 어떤 그 약간 차별적인 어떤 지원이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모습들은 일단 그 지금 흐름상에서 나타났었을 때 가장 좋은 어떤 그 시장을 안심시킬 만한 요인들이 그렇게 크게는 작용하기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요. 아무래도 구제금융 자체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시점으로는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구제금융이란 말 자체는 아무래도 빚을 추가적으로 얻었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스페인이 앞으로 헤쳐나갈 길들 특히 추가적인 빚이 좀 더 늘어난 상태에서 계속 어떤 긴축이라든가 지금 같은 어떤 이행 조건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은 계속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모습들은 또 연말 가면은 또 다른 또 부담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재일 뿐 아직까지는 어떤 모든 것을 다 덮은 어떤 재료는 아니라는 관점 쪽에서는 아무래도 중기적으로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모습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중반 이후에 목요일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어질 예정이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그리스 총선으로 어떤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주 중반 이후에는 또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선물옵션 동일 만기일 때 나타나는 이 베이시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베이시스가 좀 역베이시스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불안 요인들을 커졌다가 한 6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베이시스가 안정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일단 이런 모습 따라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압박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그 안정감을 찾아줄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갈림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 쪽에 나타나는 베이시스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가장 큰 저항선으로 보였던 이 1850선이 오늘 또 갭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특히 지지권이 좀 확보가 되는 만큼 일단 추가적인 저항대를 돌파하는 데 이제 무게를 둘 수 있는 단기적인 관점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약 한 1870선에서 한 1900선 정도까지는 시도가 가능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일단 지금 상황 쪽에서 주식을 매수를 해서 어떤 이득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사항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들을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단기 저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점의 접근보다는 오히려 일단 최근에 주식 비중이 좀 많아서 고민이 좀 크셨다고 한다면은 일단 반등 권역 쪽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계속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해서 이 정도 부분이면 시장이 흔들려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물량 정도만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반등했을 때 그동안 좀 주식 비중이 많았던 분들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주식 비중을 좀 줄이라는 그런 투자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관심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갖고 계신 종목들의 업종 비중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지금 IT 업종 쪽에서의 10%,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의 10%, 그리고 게임 업종 쪽의 5%를 지금 언급을 드리는데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단기 등락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였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보다도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을 좀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익의 흐름들,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이익의 흐름들 쪽에서는 그래도 IT와 자동차가 계속 시장의 중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 쪽에서 비중 10%씩을 계속 담아두는 전략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그 게임 업종 쪽에 특히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NC소프트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그 게임 업종 쪽에서 5% 정도 비중을 추가로 단기 하락을 매수 기회로 놀리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모습들, 특히 주말 사이에 어떤 그 창업자가 넥슨 쪽으로 지분을 넘기는 과정 쪽에서 어떤 그 시너지보다는 불확실성이 좀 큰 모습들 쪽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재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25만 원대 부근 전후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고점을 시도했던 어떤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정도 부분에서는 그래도 크게 그렇게 부담이 없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어떤 신규 게임들, 특히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어떤 하락에 대한 하방 영입성은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이어진다고 한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게임 업종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자동차, IT, 게임 각 25%의 주식 보유 비중을 갖고 계신데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요. 주식시장이 반등할 경우에 좀 비중을 축소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자, 지금 차장님과 똑같은 그 추종을 해서 같은 정도 주식 25, 현금 한 75 정도 넉넉하게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반등 시에 현금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정도라면은 한번 끌고 가볼 만할까요?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 부분이라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들진 않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장에 맞춰가는 전략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보다 좀 더 높은 어떤 한 주식 비중이 한 60-70% 이상 되시는 분들 쪽에서는 아무래도 비중에 대한 관점들을 조금 염두를 좀 해주시면서 50% 이하대로 줄여가시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SK증권 종각지점의 김민수 차장을 연결해서 전체 장에 대해서 우리 포트폴리오 점검과 여러분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짜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마감 전략과 공략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페인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는 인식 속에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무엇보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면서 1860선은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대표님 오늘장 특징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초반까지 사실상 패닉이었습니다. 근데 그 패닉 탈출 이후에 강력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의 생각은 아마도 중기 저점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반등을 단기적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등락의 이유는 역시 상승형 수급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의 매도와 외국인의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5월 말부터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아마도 개인들이 매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지난 6월 4일이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현재 개인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만 유지된다 그러면 뭐 크게 걱정할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 심리도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갭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쿼드러플 위칭데이도 목요일에 예정돼 있고요. 일요일에는 그리스 재총선도 예정돼 있는데 중기 저점을 예상하신다 하시면 이번 주와 다음 주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저는 뭐 그 만기일에 대한 건 크게 뭐 걱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그 해외 변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 개인 투자자들은 그 뉴스에 나타나 있는 현상 가지고 그걸 해석하고 뒤늦게 대응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리 시장에서 판단하는 이런 어떤 메이저 세력들은 그런 거 이미 어느 정도 다 감안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 지표로도 읽는 게 아니고요. 뉴스로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수급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전망할 때 고점을 예측하고 저점을 예측할 때 전 계속 수급을 예측하는데요. 수급 흐름대로 봤을 때 저는 큰 이상이 없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흐름으로 봤을 때 시장 당분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IT 오르고 있고 화학, 증권주도 눈에 띄는데요. 그 가운데 눈여겨보시는 특징 업종과 종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역시 전기전자죠. 왜 그러냐면요. 코스피의 전기전자는 사실 작년 가을 이후에 주도주로 부상하면서 계속 좋았었는데요. 제가 5월 말에도 계속해서 코스피 전기전자는 주도주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근데 왜 이걸 봐야 되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코스피 전기전자는 단순하게 어떤 상승순환 사이클에서 어떤 짧은 기간에 주도주 역할이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때 아마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는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폭락장에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2만 원 전후에서 강력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약 2만 3천 원대 넘나드는 수준인데요. SK 하이닉스도 그러고 삼성전자도 그러고 어쨌든 전기전자의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전기전자는 짧은 기간에 주도주가 아니라 아마도 중장기 주도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또 LG 디스플레이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뭐 IT 업종 가운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오늘 흐름이 좋은데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사실 제가 그 서울경제TV 출연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면 참 쑥스러운데요. 예. 이미 작년에 저는 이걸 80만 원일 때 중장기 매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요즘 추천을 일치 안 합니다.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업의 등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론적으로 보면 저건 200만 원이 넘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고요. 제가 왜 LG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가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 하이닉스, 3등이 LG전자고 4등이 LG 디스플레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렸냐면 결국 우리가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떤 상승 확률이라든가 상승의 어떤 탄력을 보고 추천한 건데 뭐 SK 하이닉스나 LG전자를 잡으셔도 큰 무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던 LG 디스플레이 추천해 주셨다라는 이유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어쨌든 지수는 1860선입니다. 그렇다면 주식 비중은 얼마큼 담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정말 판단하기 어려웠던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웠던 6월 4일에 100% 홀딩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근데 그 이후로 지수가 올라갔는데요. 간단합니다. 약간만 높여주시면 됩니다. 기준을. 1850선만 지켜주면 직장인은 75%, 전업은 100%, 1825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 그리고 최악의 경우 1800선이 쉽게 무너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2시 50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직장인 0, 전업 25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일이나 모레쯤에 단기 고점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추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죠.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제가 분명히 6월 4일하고 6월 5일에 최소한 50, 웬만하면 전원분 100% 홀딩하라 그랬거든요. 매수를 저점에서 시켜드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800이 다시 깨진다. 그러면 던져도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즐기자.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증권이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증권주 쪽에 베팅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 공략 업종으로 오늘 증권주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현재 장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가 30포인트 상승을 한 1865로 외국인의 사자세에 힘을 입어서 1860선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간 5% 공략적 코너로 이어갑니다. 이 코너는 일주일간에 약 5%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받는 그런 시간인데요. 투자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종목 추천을 받기 전에요. 지난주에 추천하신 종목의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6%대 수익률을 올리셨던데요. 아직까지 목표가에 도달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그 말씀을 듣고 매입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도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겨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어요? 네, 저번 주에는 제가 시전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전이라는 종목이 일단은 가격적인 어떤 부담감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거의 바닥에서 45,000원 라인대에서 거의 55,000원 라인대까지 거의 한 만원 길이만큼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바이오 쪽에서 흐름이 좀 좋죠. 메디포스트부터 시발점으로 해서 상당히 분위기는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매물대가 6만 원 앞선에서 상당히 두껍게 형성되기 때문에 치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이 시즌을 바라보는 그 TP는 대부분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올해 3분기 때 실적이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한 어떤 투신권에 기관 어떤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6만 원까지는 충분히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5일선이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4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만원 길이 상승에 대한 다소 피로감이 좀 누적되다 보니까 다소 옆으로 좀 승부하는 모습이고 쉬는 모습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좀 기대해봐도 되기 때문에 금주 초에 한번 다시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종목이고 1차적인 거는 한 6만 원대까지 한번 기다리신 전략도 괜찮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나 추세를 놓고 볼 때 아직까지는 좀 더 보유하면서 수익을 키워나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종가로 들어가서 한 주간에 한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을 발굴하셨을까요? 예, 오늘 웬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양봉이 상당히 많이 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어떤 종목을 오늘 종가에 좀 싣는 것이 가장 좀 부담이 덜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은 이런 전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 부담이 없고 바닥에서 이중바닥형을 형성하면서 그림상의 부담도 없고 또 수급도 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동부 하이텍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그림을 보시면 지금 6,800원 후반대, 7,000원 초반대에서 어떤 이중바닥형을 형성하면서 그림이 상당히 예쁘게 쌍바닥 형성을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은 도지선 7,700원에서 7,800원까지 뚫어가는 그런 흐름에서 아주 좀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포인트는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분기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악화됐습니다. 동부만 들어가도 더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좀 리스크한 종목이긴 한데 2분기에 영업 흑자로 기록하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어떤 실적 발표되면서 선순환 구조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아웃소싱 확대가 되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90% 이상으로 정상 회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찾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단기에는 힘들겠지만 2분기, 3분기 가면 갈수록 좀 안정감을 가져오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 종목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7,000원 초반대에서 투신권 중심으로 상당히 좀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포지션과는 다소 좀 리버스는 모습이 있지만 한 이틀 전부터 계속 외국인도 함께 매수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급이 어떻게 좀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관의 이탈은 없다는 전제라면 충분히 가격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매수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목표가를 잡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기술적 흐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8,500원까지 보겠습니다. 8,500원까지 보고 손절 라인은 한 7,500원 라인대까지 설정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동부 하이텍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7,750에서 7,800원,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서 7,5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와 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마감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시간 같습니다. 텐스닥의 이정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상황이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지금도 3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고 코스닥 역시 7포인트가 상승한 상승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24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네.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이제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중국이 이제 기준 금리 인하를 했죠. 일단 하반기에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한 이제 경기 부양도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단 소비 부양에 따른 이제 중국 내 소비재 관련 주식과 이제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확대에 따른 이제 철강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기계 업종이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상태이긴 합니다. 일단 다만 이제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오름 장세에서 쉽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난 주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렸었죠. 일단 스페인 이제 구제금융 신청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좀 해소되는 느낌이었는데 일단 긴축을 동반하지 않는 이제 은행권에 대한 지원이 나오고 이제 몇몇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시 이제 ECB가 이제 기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발언 등 이제 몇몇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그동안은 이제 시장 불확실성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해소된 셈인데 일단 그리스 총선 결과와 이제 비록 이제 사회당이 과반수 이상 이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이제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 두 가지 큰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금융 시장에 이제 충격을 줄 가능성을 피했다는 점 역시 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또 아직은 솔직히 불확실성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2년간 이제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이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구제 금융의 이제 문제를 최종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스페인이 이제 현재는 재정도 비교적 탄탄하고 이제 긴축 정책도 이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긴축 및 이제 개혁에 관한 이제 의지 악화 가능성이 또 존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경기 침체 심화가 이제 가져올 이제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불안, 그리고 스페인 지방 정부의 반발 또 예상이 되고 게다가 또 스페인 은행의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이 이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리스 총선에 대한 내용도 또 한 60%에 대한 조사한 이제 예측치가 이제 사회당이 이제 과반수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나오긴 했지만 아직 확단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여전히 이제 변동성이 아주 심하다고 솔직히 저는 보고 있는데 6월 이번 주 이제 쿼더러플 위칭 데이도 있는 상태라 이제 현재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재가 조금씩 들리고 있긴 하지만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정 시에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는 전략으로 이제 불확실성을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장상황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에 대한 시각과 그에 따른 전략을 짜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신규 추천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네, 저는 오늘 스마트카드 관련 전문 업체인 코나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코나이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코나이 본 회사는 이제 스마트 카드 핵심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자화폐를 이용한 교통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현재 이제 전국에 설치 운행 중인 회사입니다. 이제 기타 이제 금융 IC 카드 및 이제 각종 IC 카드 내에 이제 국내 기술로 제공하고 있고요. 일단 해외로는 이제 각 솔루션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 시스템이 있고 이제 금융 IC 카드 그리고 유심 등이 있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사업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아주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이번에는 이제 중국 5대 은행의 이제 IC 카드 전환 사업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이제 세계 은행의 공급 업체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중국 사업의 큰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해당 시장 규모가 10조 원 내에서 이제 메이저 4사와 이제 경쟁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태이고 또 게다가 또 메이저 회사 중에 하나인 제말토와 이제 주가 계류율 확대로 이제 현재 제말토 대비 이제 상대 비중이 이제 순수익 8%이지만 이제 시가총액은 2.1%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제 본 회사가 가진 이제 모멘텀이 아주 많은 상황인데요. 하나씩 짚어드리자면 이제 우선 NFC 및 LTE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이 있고요. 게다가 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매출이 가세된다는 점, 게다가 또 공공 및 통신 분야 수주가 이제 계속적으로 체결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현재 스마트 카드 도입이 아주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로써 수출 비중 확대로 인해서 이제 2011년도 47%에서 2012년도에는 52%, 그리고 13년도에는 62% 확대 예상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해외발 악재로 이제 전체적 수출량이 이제 줄고 있는 상황에 뭐 이런 점을 아주 깊게 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를 종합해서 볼 때 이제 1분기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고, 이제 2012년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완벽한 이제 저퍼주로서 매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장세를 비춰봤을 때 짧게 2주 안에 이제 목표가 달성하고 이제 수익 보는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일단 잠깐 차트 보시면 일단 21선 강하게 돌파할 때마다 한 달에서 두 달가량 이제 꾸준한 상승 패턴 보여주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수급면에서도 이제 최근 이제 한 달간 기간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이제 기금이 한 번씩 이제 크게 들어와 주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점 볼 때 지금 오늘 종가상 이제 17,000원 위에서 이제 매수하셔서 이제 짧게 18,000원 보시고 18,000원 강하게 돌파 시에는 이제 19,000원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손절가도 잡아주시면 아무래도 지금같이 좀 불안한 시장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손절가는 오늘 종가상 가격으로 봐야겠지만 짧게 마이너스 4% 안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그럼 17,000원 정도를 제시를 하셨으니까 한 어느 정도 가격을 예상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짧게 16,500원 전에서는 일단 손절을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차트상에서는 금방 이제 2주 안에 18,000원 갈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상승폭도 짧게 잡았기 때문에 아마 하락폭도 더 짧게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의 4%, 오늘 한 17,000원 내외 정도에 사신다고 감안하면 600원에서는 700원 정도 빠졌을 때 그때 한번 손절을 감안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으로 계산했더니 잘 안 되네요. 예, 자,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현금 비중이 30%이고 세종공업이 20%, SK하이닉스 30%, 네오이즈게임즈 20%로 주식 비중이 총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공업에 대해서는 현재 3.3% 수익이 나 있고 여전히 보유 의견을, SK하이닉스 역시 보유 의견을 제시를 했고 4.3% 수익이 나 있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 0.9% 정도 소폭 하락해 있고 여전히 보유입니다. 네, 그럼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고 AS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먼저 보실 텐데요. 일단 차트 먼저 보시면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 쌍끌이 매수 돋보이면서 오늘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미국 IBM과 오늘 소식으로는 이제 미국 IBM과 이제 차세대 메모리 제품인 PC램 부분 업무 제휴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그 모습에 이제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닉스 현재 이제 긍정적인 재료 아주 많습니다. 일단은 홀딩 하셔서 목표가 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그리고 다음 세종공업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지난 7일 날 이제 13,000원 돌파를 시도했었는데요. 이제 13,000원 돌파 시도했으나 이제 잠시 주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중국 쪽 모멘텀도 강한 상태이고 13,000원 뚫을 때는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11,000원에서 13,000원 밴드 지금 뚫지 못하고 박스컷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보여준다면 13,000원 가까이 간 선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금일은 일단 홀딩 하셔서 한번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네오위즈 게임즈 설명드리겠는데, 뭐 네오위즈 게임은 솔직히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현재 수익 중에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27,000원 선에서 저희는 적어도 4만원 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강한 탄력 없지만 이제 목표가 다소 목표가 높게 잡은 만큼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종공업, SK하이닉스, 네오위즈 게임즈, 자 이 세 종목에 대한 AS를 해봤고요. 자 최종 포트 결과를 또 보겠습니다. 네, 이정현의 포트폴리오 현금이 10%, 코나이가 20%,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즈가 20이고 SK하이닉스 30, 세종공업 20%입니다. 주식 비중이 20%가 늘어서 현금 비중이 다소 적은 10%밖에는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종공업과 SK하이닉스, 네오위즈 게임즈 세 종목 모두 보유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현재 수익이 전반적으로는 잘 나고 있습니다. 코나아이 오늘 종가로 신규 편입을 제시했고요. 매수가의 4% 정도, 한 600~700원 정도 빠지는 선에서 손절가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현 팀장과 함께 구체적인 마감 전략을 짜봤습니다. 오늘 코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신규 편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께서는 잘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